네, 2022년 3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사보타지 대 사보타지가 사보타지 대 사보타지, 사보타지의 공화국이 되고 말았네요. 청와대 이전 문제 하나 가지고. 윤석열 씨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를 위한 고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정치 원로를 찾아서 조언을 들으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하고 갈등이 있다고 여수로 순천으로 내려갔을 때 신경식 국회 부의장이 윤 후보한테 내려가서 이준석 씨를 만나라라고 권하는 거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회 부의장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김영삼 씨가 출마를 하고 박태준 씨가 지원을 하다가 틀어진 적이 있습니다. 박태준 씨가 지방에 고향에 가버렸는데, 그때 YS가 박태준 씨 생가를 찾아가서, 박태준 씨는 집으로 안 들어오죠. 근데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있다가 무심히 올라왔는데, 그게 방송에 나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YS가 인심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씨가 어디를 갔든 간에 가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하는 걸 제가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후보죠, 그대로 해갖고 이준석 씨랑 같이 올라오면서 아주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정치는 굉장히 신인이고요. 국방에도 상당히 모르고 많은 맹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대통령 당선은 본인이 되셨지만은 국정을 운영하려면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성 할당제, 지역 할당제를 하지 않겠다, 인재를 고루 쓰겠다, 전문가를 쓰겠다 그랬는데, 이 전문가들은 백전노장 경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무슨 박사학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 아닙니다. 싸워보고 져보고 울어도 보고 한 사람들이, 패전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해서 명문대학 나왔다고 전문가 아닙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대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하고 관계장관 회의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걸 열고 난 다음에 브리핑을 하면서 5월 9일인가요? 10일까지는 내가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내가 통수권자니까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 경호처 이전하는 거 당선인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꽝! 응? 그리고 참, 문재인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 청와대 이전은 못 도와주겠다. 임기가 끝나는 날 밤 자정까지는 내가 군 통수권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5월 9일 날 밤까지죠. 이거 몰랐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참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걸 충실히 수행하는 아바타로 저는 계속 묘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바타로 표현한 사람이 저보다 먼저 앞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가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바타로 표현했는데, 그때부터 아바타라는 표현들이 많아진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최초란 주장은 못하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했는데, 그거로부터 저도 누구한테 들어서 그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근데 저렇게 겁 많은 양반이, 선거에 진 양반이, 지금 제가 적폐성산을 많이 요구했고 문재인 정권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 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라고 한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문재인부터 잡아놓을 수 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들었는데, 아니 윤석열 씨가 취임하면 감옥 갈지도 모르는 문재인 씨가 저렇게 툭 나온 거, 한번 붙어보자 나온 건 이건 뭡니까? 네. 그건 명분도 있고 자기 세력들이 모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국면이 결코 윤석열 씨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걸 깔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국힘당 당선인 측에서도 바로 현실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죠. 통이동 현재 인수위 집무실이 있는데, 그리고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데서 거기에서 대통령 임무를 보겠다,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어지려면 현재의 대통령, 다음 대통령 사이에 인수위가 원활해야 되는데, 그럼 서로 협조를 해야죠. 인수위는요, 인수위도 그렇고 인수위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당선인도 뭐 인수위를 통해서 막 통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바죠. 이재명 캠프에서 그걸 한다고 할 때 제가 오바라고 법적 근거도 없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게 오바죠. 근데 이런 게 되려면 현 정부가 내 걸로 받아서 해주면 되는데 못 해주겠다. 나 사보타지야. 나 네 거 못 해줘.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덜렁 청와대 이전 발표해놓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난 못 도와줘. 웬만하면 뭐 그러지 않아도 사이 안 좋았는데 못 도와줘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그래 그럼 나도 청와대 안 들어가. 청와대는 바로 국민한테 돌려줄 거야. 이것도 사보타지죠. 이게 보기 좋은가요? 이 상태는요, 오래 가면 갈수록 윤석열 당선인한테 점점 불리해집니다. 이건 정치 공학입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사실 제가 하루 이틀 방송을 못했어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윤석열 측한테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전해주고 싶기도 한 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승리했다고 지금 들떠있고 하니까 소용도 없고, 또 당선인한테 굳이 찍힐 이유가 없으니까 전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도 없고 해서 방송 한 며칠 쳤는데 오늘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한번 방송을 했지만은 지난 3월 14일인가요? 리얼미터가 조사했었죠. 윤 당선인이 국정수행 잘할 것이라는 게 52.7%, 못할 것이 4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52.7%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같은 기간 이명박 당선인은 잘할 것 같다가 79.3, 박근혜는 64.4, 문재인은 74.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은 됐지만 윤석열 씨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너무 센 주제를 던졌습니다.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0.73% 이겼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큰 차이 20% 차이로 이겼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4%, 문재인 대통령도 막 20몇 프로 차이로 이겼는데 겨우 0.73% 이겼고, 당선 직후에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가 52%밖에 없는 당선인이 너무 큰 주제를 던졌죠. 이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나왔죠.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당 지지율입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3, 국민의힘이 40.7. 그럼 얼마인가요? 0.6%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몰라요. 이 여론조사 틀렸다 맞았다 뭐 많은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포인트밖에 안 난 거에 대해서 선거에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취약한 정권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소야대 국회고요. 지방정권도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 인수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고 이렇게 해야 뭘 나가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정권이 없는 청와대 이전 문제를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는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웃기지 마. 어떠한 예비비도 승인 안 해줄 거야. 당신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려면 해. 근데요, 이 민주당 사람들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추진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겠다 그럴 때 국회에서 청와대 이전 금지법 만들어서 민주당이 180석 이용해서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180석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적폐청산하면서 대장동 이재명 구속하고 문재인 수사하고 남북문제 집권남용 이렇게 건다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반항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이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방법적으로 서툴렀죠. 이거를 글쎄, 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예비비가 나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하면 제일 쉽지만 그렇더라도 행정안전부가 해줘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꽝 하고 난 상태에서 누구예요? 그 전 장관이 이끄는 행정안전부가 그걸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옮기겠습니까? 어느 기획재정부가 해줘. 지금 공무원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금방 여론조사 보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아슬아슬한 5대5다. 이거 우리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누구 말을 들을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칼잡이인 경찰 그리고 검사들, 이 사람들이 우리 선배가 대통령 됐다고, 검사 출신이 됐다고 착착착 수사할 것 같아요. 적폐 수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겁니다. 이 정권 오래 못 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권력을 쥐고, 권력을 져야만 이 잘못된 걸 바꾸고 개혁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청와대 첫 번째 던진 게 꽝 하고 거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발표한 게 그럼 우리도 청이동에서 근무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사보타지 대 사보타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누구를 지탄하게 됩니까? 이거 진짜 정치 잘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 저는 붉은 전등이 번쩍번쩍 울린다고 지금 봅니다. 이런 거는요, 우선 대통령 신임 당선인하고 좀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 말고도, 뭐 전해철 장관이나 김부겸 총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당선인 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이 언론을 하는 사람들에도 야, 이게 청와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해서 여론을 좀 움직이고 해야지. 이게 정치잖아요. 수사는 어느 순간에 탁 덮쳐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 씨 삐졌을 때 대처 못하다가 조언 듣고 했던 그런 것처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언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꽝꽝 발표한다고 그게 따라옵니까? 전쟁터라면 가능하죠. 지휘관 상명하복이 군인들은 움직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인이 실수했죠. 광화문 시대에 열겠다. 근데 광화문에는 어떠한 빌딩, 정보종합청사 말할 것도 없고 외교부청사, 대통령 집무실 못 됩니다. 근데 용산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용산은 당선인 입에서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검토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용현 씨, 작전본부장 지내고 합참, 이번에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그분이 여기가 좀 날 겁니다 라고 하고, 김관진 전 장관이 여기가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용산이 떠오른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머릿속엔 용산이 없었어요. 근데 용산을 본인이 갖고 와서 생각한 것처럼 막 기자들 앞에 브리핑 했지 않습니까? 준비 안 된 거죠.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칼에 꽝 하니까 지금 다 풍비박산된 거죠. 이러고 대통령 취임하면은 상당히 빛이 나겠습니까? 힘 빠지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정치를 안 한 거잖아요. 여론을 움직이고, 어쨌든 실세를 현재까지는 대통령인데 그쪽을 좀 움직이고 도움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점령군처럼 하다가 꽝 한 거 아닙니까? 그나마 군인들은 상명하복을 받고, 검사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 시키면 까라면 까는 조직이니까
용산을 만들어 줘 본 겁니다. 제시해 준 겁니다. 국방부도 준비 안 돼 있고 합참도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맞춰주려고 했던 거죠. 통수권자니까. 근데 이런 조직, 군과 검찰 같은 조직은 군 같은 조직은 없습니다. 군하고 안기부 같은 조직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근데 검사들은 하는 척하지만 그들은 1인 관청이나 그나마도 안 합니다. 이걸 간과하셨어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안 가겠다는 의지는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쾅 던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처가 나면 또 여론이 또 바뀌어서 처음에 청와대 안 가겠다 그럴 때는 국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아했지만 지금 이렇게 꽝 깨지니까 왜 서둘렀어 이러고 나옵니다. 뭐 저도 반대했고 몇몇 유튜브에 있는 분들 반대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대한민국 보수는 희망이 없죠. 국힘당 스스로 후보도 못 만들었어요. 영입해서 윤석열 씨 내세워서 겨우 대통령 선거 이겼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지면 뭐 진다는 게 못 가. 지금 뭐 대구 경북 빼고 나면은 뭐 어디 광역단체장장 갖고 있는 건 하나 있나요? 이제 보선으로 서울하고 부산 갖고 왔지만 만약 이거마저 뺏기고 대구 경북만 가진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부작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상명하복이 통하는 조직, 군, 검찰 여기만 겨우 움직이고 딴 데 안 움직이면 지금 행정부처 어느 누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해철 씨니까 민주당 사람이니까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럼 차관이나 이 예비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뭐 정부 관사 관리하는 국장이 이거 예비비 해줘야 됩니다 하고 장관한테 출세하기 위해서라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면 안 올릴 거 아닙니까?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쭉 되고 있는 거 이거 정치 상황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고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통할 수 있고 김부겸 총리하고도 통할 수 있고 전해철 씨하고도 통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로 중에 있습니다. 뭐 김종인 선생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꾸 그 양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김종인 같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참고로 김종인 선생도요. 선거판 것 이번에 안 돼 그랬었습니다. 그분도 딱 아까 말한 52.7%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에 거꾸로 올라갔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크에서 움직여주고 할 때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옮기겠다 짜 설명하는 거 참 보기 좋았어요. 뭐 A4 용지 안 보고 설명하는 거 좋았는데 거기 기자들 어린 기자들이었잖아요. 만약 제가 있었으면 저 같은 기자들이 있었으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세게 질문 들어가면 말 꼬였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날 설명하는 거 보게 되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본인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어요. 용산 지리 자체를 모르는데 저는 거기 좀 압니다. 기자라서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육군본부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 6본 사자리고 육군 본부가 있던 거는 지금 전쟁기념관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왜 전쟁기념관으로 만들고 다 전쟁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고 여군단이 어디 있었고 의장대가 어디 있었고 수송대. 근데 그분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얘기 듣고 막 설명하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엉성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걸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프로들이 보기에는 아니었죠. 지금이라도 한태프 죽이시고 지금 힘이 좀 빠졌을 거예요. 근데 다시 힘을 내셔갖고 원로들한테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마 그분들이 대부분 보수를 지지하거든요. 제가 오늘 퇴역하신 많은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몇몇 장군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뭐 더 얘기도 들어봤어요. 다 안타까워 하시던데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원로 정치인들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시면은 그분들이 움직여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됐는데 나 안 들어가겠다. 5월 9일날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하지 마. 대통령 취임도 하지 마.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취임을 해놓고 통이동에 있어? 그건 뭐야? 이러고 나면 처음에는 사보타지니까 멋있지만 세월 지나면 궁색해질 수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또 뭐 자기 국무회에서 뭘 만들어 하겠지만 만약에 국무총리 인준이 안 돼서 김부겸 씨가 그대로 총리를 하는 상황이다. 장관도 임명 못한다. 국무회의 어떻게 할 겁니까? 막후 정치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그걸 움직이십시오.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진짜 백전노장 패배도 해보고 서러움도 보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나중에 문재인과 뭐 이 대장동 객트 이런 사람들이 처벌은 하더라도 그래도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5월 9일까지 청이동에 있고 그 이후에도 통이동에 있겠다 이렇게 뻗태기로 가게 되면 누가 좋으냐? 김정은이만 좋습니다. 김정은이 잡는 방법은 저도 제공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딱 하면 되는데 방법들은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수가 탁 막혀서 통이동에서 그냥 통치하겠다 이러고 나가면 자칫하면 논리감 될 수 있습니다. 원로들을 만나서 지난번 김경식 부의장님 말씀 듣고 행동한 것처럼 자꾸 만나보십시오. 주변에 제가 딸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딸랑이들만 있느냐 그러는데 예 하는 사람들 절대 당선인 눈에 벗어나지 않지.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큰 국면에서 보는 사람들을 좀 따로 조용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보타지 공화국으로 만들지 않기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